고전산문 7강입니다. 가달락은 지금 김영철전이 하나 있고요. 자, 고전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영철전의 여기 역사적 배경과 상황 인식해가지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이 같이 나왔네요. 자, 먼저 이 김영철전을 보시면, 자, 조선 광해군 때 인물인 김영철의 어떤 파란만장한 일생을 드러내면서 이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한 한문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조선하고 그다음에 명나라, 이 후금의 관계, 나중에 이게 후금은 이제 청나라가 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외려 청나라가 지금 나중에 명나라를 지금 멸망시킨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약간 어떤 친명 배청의 정책 이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외교 자체를 어떤 중립적인 외교를 지금 취하게 되는데, 지금 명나라하고도 손을 잡고 그다음에 청나라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손을 잡는, 자, 이런 어떤 외교를 지금 취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빚어진 어떤 충돌,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전쟁의 어떤 환란 속에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중국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조선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전장에 어떻게 휘말리게 됩니다. 자, 전체 줄거리 내용에 보시면, 자,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해서 후금과의 싸움에 동원된, 자, 김영철. 자, 이때는 지금 명나라가 지금 후금, 나중에 이 청나라가 되는 이 청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자, 이때 지금 군사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김영철은 바로 후금에 패하고, 자, 포로로 지금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결국 나중에 이제 여기서 청나라의 이제 포로가 되는 거야, 지금. 자, 이때 후금의 장수인 아라나가 영철을 살려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건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아라나의 주선으로 혼인도 하고 두 아들까지 얻게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결혼입니다. 자, 지금 김영철은 지금 3번의 결혼을 하거든요. 자, 그중에 첫 번째 결혼은 아라나의 주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 두 아들을 낳게 되고요. 자, 고향을 그리워하던 영철은 이 전윤현 등 그 명나라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등주를 향하게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 이 전윤현의 여동생과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 낳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네요. 자, 이후에 조선의 외교 사절의 일원을 만나 14년 만에 고국당을 밟게 되는데, 자, 이때 고향의 가족과 제외한 김영철은 이 조선의 여인과 또 결혼을 해서 아들 넷을 두게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결혼이 되겠어요. 상당히 지금 파란만장하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과의 전쟁에 3번이나 참전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영철은 4아들과 함께 산성을 지키며 살다가, 자,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결국 평생 동안 결국 전쟁에 어떤 동원이 되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금 여인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자식을 낳게 되죠. 자, 이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살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앞부분 줄거리 부분에서는 지금 어디냐면 바로 이 아라나가 포로가 되어서 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살며 이제 두 아들을 얻지만, 아들을 두고 나서 그다음에 탈출을 하게 되죠. 자, 명나라 등지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자, 거기서 다시 두 아들을 얻은 영철은 바로 여기 고향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꾸린 영철, 이게 세 번째 결혼이 되겠죠. 자,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이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 자, 임경업 밑에 종사하게 되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임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조선과 명나라 두 군대가 서로 상해를 끼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흉명 반청, 바로 친명 배청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상황은 어디로 갔는데, 자, 후금의 어떤 이제 그 지원을 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명나라 장수하고 또 내통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 밑바탕에는 지금 어떻게 이 명나라와 아직까지 어떤 지금 친한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자, 그 상황에서 은연중에 지금 청나라를 배척하는 이런 사상이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면서, 왜? 서로 간에 지금 피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군사들이. 자, 영철에게 은 30냥과 배 20피를 선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자, 누구에게 보내는, 바로 임경업에게 보내는 지금 답장까지 써주게 돼요.
자,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영철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자네가 이곳에 어찌 왔나 그랬는데, 자, 나중에 밝았더니, 자, 두 번째 도움을 줬던 바로 전윤현입니다. 자, 이 결혼이, 그 두 번째 결혼이 누구였어요? 전윤현의 이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보면 처남이야, 처남. 자, 영철은 경황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대뜸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선물로 받은 배 20피를 전윤현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가지고 가서 아내와 자식에게 전해줘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결국? 자, 배 20피를 지금 전윤현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족들한테 지금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일여고 시험범이야. 자,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아왔습니다. 자, 영철은 임경업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임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자, 갑자기 오랑캐 두 사람이 와서 이거 누구야? 후금의 군인들이죠? 청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는 자, 말을 달려옵니다. 임경업은 즉시 편지를 숨겼어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나는 지금 청나라의 어떤 군사 지원 요청을 나왔는데 외려 그 적군인 이 명나라와 지금 뭐가 됐어?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서로 지금 침략을 하지 말고 우리 피 흘리지 말자 이런 은밀한 내통을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숨긴 거야 지금 편지를. 자, 오랑캐 두 명이 배에 오르더니만 임경업의 목을 움켜잡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 쪽 작은 배가 적진에서 오는 것을 봤다. 자, 당연하게 지금 누가 갔다 온 거야? 바로 김영철이가 그쪽에 갔다 왔단 말이야. 어디 명나라 진영에. 자, 내통하고 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임경업을 위협하며 옷과 신발을 벗기고는 이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자, 수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미 그 편지는 누구한테 숨겨놨 임경업이 지금 숨겨놨으니까. 자,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두 병사를 보고는 자백하라며 추궁하자 병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을 깃기 위해 갔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이겠죠? 자, 일부러 지금 꾸몄댔어요. 자, 오랑캐들이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임경업 장군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하고 했는데 자, 임경업은 소교에게 장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무관 장교에게 자, 지금 눈짓을 해가지고 다른 섬에 가서 목을 베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죽이지 말라 이런 신호를 준 거야 지금. 자, 이 장교는 지금 즉시 검을 거꾸로 잡고는 내리쳐 목을 베는 신용을 해 보이고는 자기 코를 때려 검에 피를 묻힙니다. 자,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군사들을 지금 어떻게 목을 벤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랑캐에게 보여주었더니 오랑캐는 그제야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나라 군사들을 지금 속인 겁니다. 이날 임경업은 명나라 군대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자, 사전에 무슨 약속을 했어? 서로 간에 지금 피를 흘리지 말고 가짜로 싸우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자, 명나라 군대가 앞으로 밀고 나와 우리 군대를 포위하자 우리 군대는 총알 없는 총을 쏘고 자, 명나라 군대는 화살촉이 빠진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자,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이제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서로 어떻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참을 싸우며 밀고 밀리기를 세 차례나 반복했고 자, 그러다가 명나라 군대가 새 갈고리를 우리 배에 걸고는 육박해오자 우리 군사들 중에 이것이 미리 약속된 행동임을 모르던 이들이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는 실탄을 장전해 결국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지금 어긴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몰랐던 이 군사들이 결국 실탄을 쏴버렸어요 지금. 자, 결국 여기서 일부 명나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결국 포위를 풀고는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서로 간에 어때 은밀하게 내통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약속이 지금 어그러졌네요 지금. 자, 7월에 명나라 군대와 오랑캐 군대, 바로 이 후금 청나라의 군대는 대치 상태를 풀었고 오랑캐는 다시 임경업 장군으로 하여금 정예병을 선발하여 금주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게 했다. 자, 결국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네요. 자, 신사년에 자, 유림이 자, 이 조선의 장수입니다. 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에 갈 때 자,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어요. 자, 이 종군의 뜻 아시죠? 자, 지금 군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싸움터에 또 나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는데 이 아라나가 바로 진중에 있는 영철을 보고는 크게 꾸짖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아라나가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도망을 쳤단 말이야 지금. 자, 근데 우연하게 또 여기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됐어.
자, 나는 너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참,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너가 참수형. 이걸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가 두 번이나 도망을 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이 그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것이고. 자, 내가 제수씨,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동생의 부인이죠? 자, 그래서 동생이 죽고 나서 제수 씨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너의 아내로 주고 네게 건주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째.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지만 너는 세 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자, 그게 뭐냐? 자,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가 되고, 자, 내게 말을 기르게 했는데 나는 그때 진심으로 너에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들과 짜고는 나를 배신했어. 자, 이게 두 번째 죄가 되겠고,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갔으니까 이 세 번째 죄가 되겠다. 자, 세 가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지금 세 가지 그 죄로서 나에게 배반을 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내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진 않지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도 한스러워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내 목을 베리라 그랬으니까 결국 어떻게 너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가지고 영철을 포박합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 죄가 아니래요. 자, 명나라 놈들이 한 짓입니다. 당시에 그놈들이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바로 그 9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자, 이걸 한자로 우리 아주 쉬운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그래서 이거 여반장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주공께서는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자, 자기가 도망친 거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말을 훔쳐간 부분, 여기 천리말을 지금 훔쳐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명나라 이 군사들과 같이 이 계략을 꾸몄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죽임을 당했을 거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거고요. 자, 아라라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자, 바로 유림이죠. 자, 조선의 장군인 자, 유림이 아라라를 달래며 말합니다. 영철의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이 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라나가 되겠죠? 예전에 살려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무엇을 자, 여기에 대한 지금 덕을 처음에는 지금 자,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고 나서 지금에 와서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자, 그것은 어떻게 덕을 베풀지 못하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목숨을 살려줘라 이거야 지금.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뭘 줍니까? 입담배 200근을 죗값으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유림이란 장군이 지금 누구 대신에 김영철 대신에 그 죗값으로 지금 입담배 200근을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여기는 아라나한테 바쳤단 말이야 지금. 자, 이때 바로 이 첫 번째 부인의 그 자식인 득북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을 보고 싶지 않는가? 자,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고요.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지금 헤어졌던 아들을 여기서 이 전쟁터에서 다시 재회를 했단 말이야.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을 내셨고, 자, 이로부터 득북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와 아버지인 영철을 대접을 합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자, 물러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왜? 지금 여기 유림이란 장수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지금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갚는 거야.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고요. 자, 이때 명나라에서는 10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를 하고 맙니다. 자, 결국 명나라의 시대는 지금 끝나고 바로 이 후금, 이 청나라가 결국 어떻게 이제 정권을 세운 거란 말이죠. 자,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겠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영철은 자, 여기 조선에 와서 이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의상, 득상, 득발, 기발이 자, 이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지금 종군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술년회 조정에서 잠오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제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군대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영철이가 즉시 내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자원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성 쌓는 일에 자기가 어떻게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까 군역을 면제해달라. 자,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이미. 자, 그 다음에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며 가슴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권주를, 그 다음에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자, 이곳은 누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과 두 번째 부인의 자식들이 그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웃깃을 적셨고,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서 두 곳의 처자식들,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그 처자식들도 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가 끝내 부모의 나라, 어디에요? 고국인 이 조선을 얘기하겠죠? 조선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겠습니까? 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자기의 처자식들, 첫 번째, 두 번째 자식들과는 헤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다는 것, 자, 이것도 한편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철은 20여 년간 성을 지키다가 결국 8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평생 동안 결국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김영철 전에는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이 고향의 어떤 가족과 재회하기 위한 고달픈 인생 역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때 17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 후금, 바로 이 청나라와 명 또는 조선은 군사적으로 서로 충돌을 하게 됐죠. 바로 이게 시대 역사적 배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는 기울어 가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세력을 지금 확장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자, 이때 강홍립의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후금에 투항하는 심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동원되었던 이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된 후에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13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김영철은 간신히 고국에 돌아온 후에도 후금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조선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연이어 동원되었고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았겠네요. 김영철 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로 낮춰보거나 명나라와 협력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조선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오랑캐로 보고 청나라를 거기에 비해서 명나라를 어떻게 옛날 우리가 은혜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명나라하고 어떤 지금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는 작가 또한 지금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숙명 반청의 사상. 자, 어디 명나라는 숭상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배척하는 또 반청. 여기는 친명 배척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의식이라는 거죠. 역사에 대한 한계의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태도에는 당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자, 지금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청나라와 어떤 서로 등을 질 필요는 없었죠. 원수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는데 과거의 어떤 지금 외교적 관계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지금 청나라를 지금 오랑캐 어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이것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1번에 가보시면 자, 김영철의 생애인데 자, 먼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북쪽 건주 후금에서 자, 이곳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 아라나의 도움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자신의 제수씨를 자, 바로 김영철과 혼인을 시키고 그곳에서 아들 득북과 그 다음에 누구? 득건이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 누구를 만나요? 자, 전윤현 등과 함께 이제 아라나의 천리마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디로 가냐? 조선으로 바로 돌아오지는 못하죠. 자, 등주에서 바로 이 전윤현의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해서 다시 두 아들이 누구? 득달과 자, 득길이란 아들을 다시 낳게 됩니다.
자, 이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간신히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자,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자, 다시 결혼을 해 가지고는 의상, 득상, 득발이 자, 기발이를 또 다시 낳게 되지만 자, 하지만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걸 겪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자모산성을 경배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자, 이곳에서 평생을 살다 죽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런 파란만장한 어떤 김영철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해 결국 조선 백성 김영철의 고달픈 생애가 계속되었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평범한 백성들의 삶과 고통에 주목하면서 당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바로 이 승명 반청의 어떤 사상이 보이는데, 자, 명나라하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 지금 친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임경업 장군과 명나라 장수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맺게 되고, 자, 그거에 의해서 자, 하지만 나중에 그걸 알지 못하는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금과의 관계에서도 자, 지금 오랑캐들이 조선 장수 임경업을 다그치며 몰아붙이게 돼 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자, 나중에 어떻게 이제 거짓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거짓으로 이제 죽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라나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조선의 병사 김영철을 또 함부로 죽이려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명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후금에는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